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좌우내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고 있는 네.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잘 저희가 읽어보고 네. 있습니다. 자, 박사님, 저희가 매주 이 시간 한 분의 내담자 네. 사연을 박사님이 직접 이렇게 상담하시잖아요. 네, 네. 상담하시면서 어떤 또 느낌이 있으세요? 항상 제가 이제 상담하기 전에도 어머니들이 댓글 쓰실 때 예. 정말 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런 댓글을 주십사 기도도 하고요. 예. 또 받으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댓글을 하나 보면은 제가 보면서 아 역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상담 통해서 너무 행복해하시고 박사님 이제 제가 길을 찾는 것 같아요라고 예. 할 때 정말 야 이게 정말 너무 보람이 있으시겠다. 예, 너무 잘했다. 내가 한 사람을 놓고 때로는 밤 10시 할 때도 있어요. 통화가 자꾸 안 되고 그렇죠. 직장 다니시니까 10시 할 때도 있으면서 그분이 깜짝 놀래요. 아니 박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주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서 전화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저는 행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저희는 그냥 어떤 방송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응어리졌던 그런 부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이 시간 오늘 또 새로운 그 내담자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사연을 듣고 네네.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고3인데 펜싱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펜싱을 해갖고는 최고로인 펜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펜싱으로 대학을 못 가고 이제 수시로 그냥 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동안 이제 펜싱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운동만 했던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무기력함이 되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는 이혼한 가정이고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그런 지금 무기력한 시기에 또 아빠가 또 재혼을 한다고 또 이렇게 선포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애가 막 겉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라 속으로 좀 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골맞섰나 봐요. 그래갖고 울면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원장이에요. 이제 원장이라서 교사들하고도 박사님 이야기 많이 하면서 네.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원장님이시고 그러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네. 지금 이제 진학으로 네네. 펜싱 여러분 네. 그 올림픽도 얼마나 인기였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펜싱 선수로 나가야 되는 여러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무기력해지고 네. 박사님 어제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네. 치른 우리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그때만 해도. 네, 그때 생각만 우리가 해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네, 네, 그때 맞아요. 그 시험 봤던 것. 맞아요. 네. 우리 박사님 때는 학력고사였나요? 네네. 학력고사건 또 나이 계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수학 능력 시험 이건 여러분 네. 상관없이요. 이 네. 시험은 참 긴장되고 맞아요. 여러분 너무 애썼고 그런데 네.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험을 보는 이유도 우리의 진로, 네. 우리의 적성, 우리의 꿈, 그럼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네. 그렇게 어제 날아가는 비행기도 멈췄잖아요. 그럼요. 영어 듣기 평가, 네네. 국어 듣기 평가 때문에 네. 비행기도 대단하죠. 그런데 네. 이 아침에 그 딸이 자녀가 이 진학에 대해서 또 이 진로가 막히니까 무기력해져 있을 때 네. 한번 박사님도 한번 얘기해 줄 만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꿈이 대학이니 아니면 50의 목표가 있니? 너의 목표는 대학이니 50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죠. 다시 말해서 대학만 가기 위한 거라면 대학이 꿈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펜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종류를 하다가 갑자기 이걸 바꾸게 됐죠 종목을. 예.
바꾸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엄청 두각을 나타냈는데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바꿨더니 이쪽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야, 넌 그것도 못하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쪽에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니까 결국 펜싱으로 학교로 갈 수 없는 이런 성적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쪽에 있을 때 이 자존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쪽에 오면서 완벽하게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그래서 지금 대학은 수시로 들어갔지만 내가 과연 이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냐? 난 그 일을 평생 하고 싶은 일이라면 대학을 1년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재수를 했어요. 1년 재수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내 인생이 뭐 엄청 달라졌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참 좀 이렇게 눈치도 보일 수도 그렇죠. 한데. 네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좀 다른 거 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내가 다녔던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 나왔다고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혹은 내가 또 약간 만약에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칸 낮은 대학을 갔다고 했을 예.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며 어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게 1수든 2수든 3수든 그게 대학을 거쳐서 가야 되는 곳이라면 그 대학을 거쳐야 내가 평생 행복하다면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먼저 지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펜싱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지금 그렇게 체육으로 쭉 컸고 지금도 엄마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기숙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많은 소통이 안 되니까 전화해서 지금 이렇게 아픈 마음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달래줄 때 이것도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로 오신 거예요. 참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연을 통해서도요. 지금 뭐 꼭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점수가 나왔을 거고요. 이제 대학 수학여행을 그렇죠. 갔으면 결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채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러면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고 또 고민하잖아요. 네. 대학을 좀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과를 보고 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박사님께도 그런 질문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친구도 얘하고 비슷한 사례 하나 소개하면 그 친구도 유명한 운동 국가대표 거의 수준에 있다가 몸을 다쳤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물리치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좌절과 실망에 있을 때 야, 너 운동 말고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선택을 뭐 했냐면 너 보니까 참 인간성도 좋고 관계도 좋고 나한테 말하는 것도 참 좋고 한데 너 그러면 차라리 네가 그동안 해왔던 걸 이용해서 물리치료사 그런 학과를 가면 어떠냐. 박사님 정말 제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펜싱으로만 대학을 간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데 예. 그 다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다른 애들은 많이 해왔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시작이지만 펜싱 이 정도 할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뭐든지 잘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는데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다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이게 제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을 가지면 펜싱 할 때 그 열정과 노력을 가지면 반드시 두 번째 잘하는 것도 가장 잘하는 걸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아멘. 문제는 이 좌절하면은 그 자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학교 가다가 아니면 반수해도 되니까 내가 그 다음으로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고민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찾고 생각하고 고민해봐라. 그러면 비록 그게 찾아질 때쯤 되면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누군지 찾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할 때 예. 인간의 자아가 성숙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시간이 우리 살면서 어른들도 우리도 있죠. 힘들고 어떤 예. 가끔 고민해봐서 그냥 깜깜한 데 박혀서 기도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다 보면 어느 날 성숙돼 믿음으로 예. 성숙되고 삶에 성숙되듯이 이 친구에게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해준 거예요. 우리 참 펜싱 선수로 여러 가지 진학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런 또 실패의 경험이 이분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네. 뭐 대학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그렇고 네네.
또 뭐 결혼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진로에 있어서 많은 분들 좀 근심이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이 얘기가요 정말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봐서는 학생들이 이제 그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살다 보니까 공부 말고는 한 게 없고 이는 운동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공부만 한 아이들도 이렇게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문과냐 이과냐로 결정하라고 할 때는 옛날에 문과 이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애매해. 내가 문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애매한데 내가 예를 들어 글을 잘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글을 잘 쓰는데 이 글을 잘 쓰려면 A라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학교는 내가 지금 내 실력으로 최고로 낮춰가는 B대학보다는 낮은 학교야. 근데 B대학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를 가면 이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이 학교는 수준은 낮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가. 과목이 있고. 자, 옛날에는 무조건 학교를 선택하라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학교를 학교. 선택해. 그러면 이거 몇 년간 4년 부모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년간. 그 대신 평생 이 아이가 나머지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부모가 야 우리 아들 어디 학교 다녀 우리 딸 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평생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복한가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부모님 자존심은 조금 내려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고요. 오늘 인간 수업 이 짧은 10분이라는 시간 네.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 인생의 팁이 되면 네.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이 내용을 여러분 공유하면 참 좋겠죠.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공유해 드립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내 습관 책 선물 5분 추첨하고 한 분을 더 선정해서 홍 박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보실 때 여러분 좋아요도 또 구독도 알림 설정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